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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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OT 때는 사실 카메라 안 켰죠. 예, 처음으로 모두가 카메라 켜고 목소리도 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3월 12일 날 또 마침 오늘 오전까지 그러니까 오후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미세먼지가 좋음에 보통 정도 내려온 거 보니까 예, 저희의 컨퍼런스를 또 이제 하늘이 응원해 주시는 예, 그런 게 아닌가. 네, 뭐 종교적인 거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제 그렇게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모이신 여러분들께 또 한 번에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저희 발표를 진행하실 분들은 김현수, 김주승, 박주영, 손준영 이렇게 4명이고 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신 김현수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 구글 미트 이거 화면 공유하시는 방법 아시죠? 네,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이거 법적으로 고지사항 먼저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텐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허가 없이 전자석, 기계적, 복사, 녹음 또는 어떤 형태의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콘텐츠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이 위배되며 민사,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체스 엔진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김연수라고 하고요. 일단 목표는 체스 엔진이 무엇인지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개발 단계 구성과 기초 구성, 그리고 향후 목표 같은 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체스 엔진은 체스에서 포지션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해당 포지션을 분석해서 다음 수로 최선의 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플레이어에게 가장 강한 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체스 엔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재 최강의 체스 엔진인 스톡피쉬에 대한 이미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보드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서 평가치, 그러니까 어느 쪽이 우세한가, 현재는 검은색이 2.2만큼 우세하다라고 하고, 이러한 수가 최선의 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개발을 잠시만요. 어떻게 교수님, 이거 지금 이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PPT가. 넘어가나요? PPT가 지금 제목 상태예요. 네, PPT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갖고. 네.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인식하고, 여기가 현재 체스를 분석을 했을 때 컴퓨터가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여기 왼쪽에 평가치에서 검은색이 흑이 2.2만큼 유리하다를 알려주고, 이러한 수가 최선의 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체스 엔진이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보드랑 기물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컴퓨터가 좌표를 인식할 수 있고, 이 위에서 띄놓는 기물들을 어떠한 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크메이트 혹은 절대핀 같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기계학습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보드 구현 단계부터 갈 겁니다. 보드는 기본적으로 8 곱하기 8, A부터 H 10가지 있고 1부터 8까지의 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 형식을 이용하는데 일단 이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접근 방식은 이미지 생성을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복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반복되는 체크 패턴을 가진 보드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일단 만드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죠. 일단 복잡하고 단순 반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수정도 좀 애매해지고, 또한 기본적으로 상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좌표 정보만 필요하지 이미지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CNN을 이용할 게 아니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기물 좌표는 보통 A6 혹은 D3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해드렸던 횡과 열의 좌표를 혼합해서 이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분리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세로 좌표로 분리를 해가 기물의 좌표를 받고 이를 가로 열 좌표 세로 열 좌표로 분리한 다음에 이를 이동을 계산하고 다시 합쳐서 기물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물 이동을 구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이걸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앞 뒤로 분리하고 이를 계산에 이용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기물 이동을 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기물로 넘어가야겠죠. 기물은 대표적으로는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영, 기물 위치, 그리고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물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를 전부 클래스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피스라는 거에 이름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역할, 색,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이 액티브는 기물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일단 폰 첫 번째 처음 움직일 때는 두 칸 움직일 수도 있고 이후부터는 한 칸 위로 혹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기물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현을 하려면은 일단 내가 움직이는 기물의 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기물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판별하고 해당 기물을 판별한 다음에 이 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동 구현을 하고 예외 처리를 통해 컴퓨터가 잘못 움직이게 하려고 할 경우 안 된다는 거짓 값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동 계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좌표 행렬, Y좌표 행렬 계산을 먼저 처리해서 이게 정확하게 올바른 값인가 올바른 이동인가를 판별하고, 만약 올바르다면은 해당 위치에 기물이 있는가, 기물이 있다면은 적 기물이기 때문에 잡는가 혹은 아군 기물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가를 판별하고, 판별해서 값이 참이 나온다면은 위치를 바꿔주고 아니라면은 이제 거짓을 돌려줍니다. 나이트는 저렇게 살짝 니은자처럼 움직이는데요. 두 칸 직선으로 이동하고 한 칸 위아래 혹은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준으로 현재 좌표에서 이동 좌표를 뺐을 때 2가 되고 현재 세로 좌표 마이너스 이동하려는 세로 좌표가 절대값이 2일 때, 그리고 가로 좌표 마이너스 이동 가로 좌표가 절대값이 1일 경우, 저 못하네요. 네. 1일 경우 참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숍이고 대각선 계산이 필요해요.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물입니다. 오로지 대각선으로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X좌표 및 Y좌표 이동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X로 이동하려는 좌표와 Y 이동 좌표가 같을 경우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하는 중간마다 무언가의 기물이 있으면 길이 막혔다고 표현해서 기물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함수를 만들어서 중간 칸을 판별해서 이 칸이 현재 기물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게 했고, 참일 경우 위치를 변경하게 했습니다. 거짓일 경우 이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거짓 값을 돌려주고요. 룩도 비슷하게 처리했습니다. 얘는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쉽죠. 현 가로좌표가 동일하거나 현 세로좌표가 동일할 경우 각각 세로좌표 혹은 가로좌표의 변화만큼 이동을 판별하게 하고, 이 이외의 상황일 경우 이동을 아예 거짓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간 칸 판별하는 건 똑같고요. 위치 변경을 실시합니다. 코드는 대충 이렇게 나오고, 그럼 퀸 기물은 룩 플러스 비숍이기 때문에 대각선 플러스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앞서 이용했던 룩 코드랑 비숍 코드를 똑같이 이용해서 복붙하면은 이제 퀸 이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퀸 이동인데 사실상 퀸처럼 이동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한 칸씩밖에 이동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용했던 코드들에서 룩과 비숍을 가지고 오고 이 각각의 값을 1만큼으로만 제한을 둡니다. 이 이상을 벗어난다면은
킹 이동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앞서 이용했던 룩 코드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절대값이 1일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크하고 이동 계산하고 중간에 기물 판별하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얘는 비숍으로 판별한 거고요. 근데 킹은 예외 처리가 하나 있죠. 상대 기물의 공격 경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게임이 패배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동 공격 경로를 그 기물마다의 이동 공격 경로를 계산하고 이 안으로 킹이 들어갈 수 없도록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은 공격을 리스트 값에 넣어놓기로 했어요. 룩 공격 경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리스트 값의 공격 경로에 들어간 값을 돌아가면서 판별하고 만약 이 값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동할 수 없도록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클래스 구성이 끝났으니까 각 기물을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물 하나하나 전부 다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러한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생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구현이 안 된 게 뭐가 있냐? 특수규칙, 앙파상, 캐슬링, 턴. 앙파상과 캐슬링 같은 특수규칙들은 턴 개념이 필요하고 중간 공격 경로 등 계산이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규칙 업데이트가 아직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경망 구현 혹은 학습 플레이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값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도 살짝 난관이었기 때문에 아직 작업이 완성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음 발표할 때까지 이거를 전부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네, 처음 타자이신데도 이제 굉장히 PPT라든지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양질이면서 이제 굉장히 잘했다,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영상이 네, 잘 되네요. 네. 네, 그렇고 굉장히 잘하셨고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타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다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일단 클래스 구현한 걸 되게 잘 봤어요. 근데 기계 학습을 하려면은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거를 프린트문으로 일단 처리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건 나중에 API를 활용해가지고 갖다 붙이실 건가요? 아니요, 뭔가 대체를 하실 건가요?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포지션 값이 스타팅 포지션 값이 전부 들어가 있고 음, 그 이동을 했을 때 포지션 값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명령문으로 데피니션으로 명령문 구현해서 기물의 포지션 값을 변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동이 만약 참이다 그리고 변환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명령문을 통해서 이제 각 클래스로 구현된 기물의 포지션 값을 변경하도록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 그렇게 연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폰들을 다 일일이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것도 괜찮은데 CSV 파일 같은 걸 사용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이렇게 입력한다든가. CSV로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질문 시간에 질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안하셔도 좋으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 굉장히 연수님 이제 첫 번째 발표인데도 굉장히 잘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네, 이제 꼭 저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잘하셔갖고 네, 그렇게 잘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네, 이제 그러면 다음 타자가 누구시죠 이제? 네. 접니다. 예, 주승님. 네, 그러면 주승님도 이제 PPT 갖다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셔갖고 발표를 시작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약간 벼락치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일단은 제가 전에 풀었던 코딩 문제 사이트에서 문제 해결했던 걸 가져와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코드온이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코딩 공부하고 문제 해결해서 대화 한번 나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코딩 문제를 풀었던 사이트에서 가져온 문제 1092번 문제인데 코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연예인 팬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줄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제 입력은 이제 뭐 아무 숫자 n 팬미팅에 입장하는 총 인원수 n을 입력받고 그리고 배치 조건은 이제 줄 바꾸기를 해서 한 줄에 최대 5명까지 배치 가능하고 출력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을자 모양의 이제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5명끼리 리을자 모양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출력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코딩을 한번 짜봤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차차 설명하자면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총 인원수를 일단 정수로 입력받고 리스트를 생성해서 빈 리스트를 생성해서 거기다 이제 인원수를 1, 2, 3, 4, 5, 6, 7, 8까지 1, 2, 3, 4, 5, 6, 7까지 넣으려고 빈 리스트를 생성했고 그 아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넣었고 다음 보시면 이제 최대 한 줄에 5명까지 배치 가능하니까 이제 몇 줄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폼을 통해서 계산해왔고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이제 설명되는데 이제 리스트 크기를 또 이제 5의 배수로 맞춰서 더 편하게 코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0으로 채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의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그냥 5의 배수를 정렬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 0으로 뒤에 치워놓았고 그래서 대기줄을 출력하는 프린트 문을 보면 이제 만약 그 K 값이라 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제 첫 번째 줄이 홀수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력되게 한 프로그래밍 코딩을 했고 짝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출력한 내용을 보면 실행 예시를 보면 만약 7을 입력했으면 1, 2, 3, 4, 5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출력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오른쪽 11을 넣으면 또 리얼자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언어하고 이제 파이썬이랑 처리 속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보면서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실행 속도가 이제 파이썬에 비해서 시언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시언어랑 C++이 컴파일 언어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학교에서 배웠고 이제 파이썬은 한 줄마다 이제 검사를 하거나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시언어는 바로 다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 대신 파이썬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쉽고 코드 작성이 간결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실행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 풀이만 할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1학년 하는 동안 계속 만들고 싶어서 웹사이트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 건데 기능은 일단 코드 진행법, 머니코드나 그런 걸 넣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타브 확보나 연습곡 추천, 키를 내리거나 올리면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음계가, 그리고 개인 연주 영상, 그리고 노래 추천 등을 할 거고,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개발하면서 발표 시간에는 이제 개발 현황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도 잘, 네, 두 번째 발표도 네,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뱀 대기줄에서요, 그 빈자리 출력하는 네. 코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빈자리 출력하는 그 0이면은 빈자리를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 다음 거. 조금 봐도 될까요? 네. 보시고 질문 아무렇게나 네. 해주셔도 돼요. 보면서 잠깐 궁금했던 게, 네. 짝수줄이랑 홀수줄이랑 아래쪽에 구현이, 빈자리를 출력하는 구현이 좀 다른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저도 이게, 재작년에 봤던 문제라서 네. 대충 벼락치기라 말씀드렸다시피 챗GPT한테 설명을 맡긴 거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짝수줄이나 홀수줄이나 사실 방향만 다르지 출력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묶어서 하면은 조금 더 유지 보수가 괜찮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음. 배우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코딩을 처음 배우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아직, 사이트 만든다고 하셨는데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네. 이어서, 예, 이제 박주영님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카메라 한번 켜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제 지금데 밖이라서 들어가면 3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러면 저 먼저 하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가지고.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잠깐만요. 예.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네. 아이고. 예. 어, 잠시만요. 네. 권찬미님, 지금 카메라 없으신 건가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켜져 있는데? 카메라 켜져 있나요? 네네. 그럼 제 인터넷 지금 상태에 약간 문제 있나 봅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이제 세 번째 발표로 제가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프리 컨퍼런스까지 하면 두 번째고, 이제 정식적으로는 첫 번째 발표가 될 저의 컨퍼런스 발표 주제는 이제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저희 컨퍼런스 할 때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셨냐 하면은 제가 이제 챗봇과 그리고 동정인식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둘 중에 어떤 거 듣고 싶으시냐라고 그때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쭙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OT에서는 이제 다들 저기 챗봇을 골라주셨고, 네, 이제 주영님이 따로 오셨을 때 한번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하여튼 간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것은 3-입니다. 네. 네, 3D닷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하여서 그 미디어 파이프 중에서도 이제 포즈 랜드마크 디텍션이라는 사용자의 동작을 이제 촬영해왔고, 그러니까 동작 데이터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제 그 동작 데이터를 인식해서 CSV 파일로 저장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영상의 CSV 파일과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32닷의 이름은 이제 포즈 랜드마크를 이제 그 미디어 파이프 포즈 랜드마크 디텍션이 포즈를 총 32개의 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착안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행사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 파이프가 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 미디어 파이프라는 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이제 물체 탐지, 그리고 이미지 식별, 손동작 인식, 이미지 분리, 그리고 동작 랜드마크 감지 등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머신러닝 관련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포즈 랜드마크 디텍션이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각가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 몸 위에 흰색 줄리가 있죠. 네,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동작을 트래킹해갖고 다 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총 32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제 이 원리라는 게 이제 이 PPT가 당시에 사용했던 PPT이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에 대해서 대강 설명해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와 비디오 설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동작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웹캠으로 갔다가 사용자의 동작을 녹화를 하고 라이브로 이제 동작 데이터를 따내서 CSV를 저장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CSV 파일로 저장해서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포즈 랜드마크를 비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퍼런스 비디오라는 그러니까 동작을 비교할 영상의 CSV 파일을 따와갖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사도 점수라는 점수로 전환을 해서 100분을 환자를 하고 그날 사용자에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싱커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10초 후에 자동으로 종료되게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GitHub를 통해서 코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PNG는 이게 여기서 GitHub에서 제공이 되나요? 네, 요거는 이제 대기 화면에서 사용했던 이미지고, 요거는 뭐였을까요? 네, 요거는 세로형 대기 이미지였네요. 네. 그리고, 어떤 걸, 저희는 일단 그러면 먼저,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그 CSV를 따와갖고 녹화를 하는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SV2와 CSV, 아까 CSV 파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디어 파이프라는 걸 불러왔습니다. 네, 미디어 파이프 이제 저 모델을 갖고 오고 여기서 영상 경로를 지정했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계속 레퍼런스 비디오 했죠? 그 레퍼런스 비디오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비디오 캡처라는 건 이제 카메라에 비디오를 따온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고 시간상 간단하게 크게 넘어가면 CSV 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 비디오의 파일을 갖고 오는 거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저거죠. 이 GEPEV라는 파일에다가 사용자의 그 포즈 랜드마크 데이터를 갖다가 써놓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임, X, Y, 비지빌리티 이렇게 총 4개 항목으로 나눠서 저장을 했고요. 프레임 카운트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됐다면 저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밑에 노티파이 해주고요. 네, 이 밑에서는 딱히 볼 건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비디오 중에 하나를 볼 건데요. 코드 중에 하나를 볼 건데 네, 그냥 상위에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 갖고 오고, 이제 저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거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코사인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때 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코사인 맞고요. 이 동작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각 점이 표시가 되잖아요. 각 점들 간의 코사인의 계산을 해갖고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 모델 갖고 와서 정해주고 비디오 패스. 이 당시에는 이제 같은 폴더 내에 그 비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경로를 지정 안 해줘도 이렇게 잘 틀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작하는 모니터가 하나 있고, 이쪽에 세컨드 모니터가 있었는데, 이 세컨드 모니터를 지정해주고 거기다 화면에 띄우는 모습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에 찍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캠 랜드마크를 하고, 캠 랜드마크에 이제 저 CSV 파일에 X, Y 비지빌리티 해갖고 항목을 적어 넣는 모습이죠. 이 밑에는 저희가 카메라 오류 발생했을 때 띄워주는 시스템도 적어 놨고요. 네, 요 밑에는 네, 요것도 이제 CSV 관련 코드고 마지막에 이렇게 프레임 카운트는 토탈 프레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영상에 프레임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이 카메라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카메라에서 많이 찍었다는 건 이제 동영상의 길이보다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찍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 그 웹캠 촬영을 자동으로 종료하고 저장되었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점수 측정을 하고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중간에 이 부분은 이제 Q 키를 누르면 사용자에 의해서 의미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애프터 라이크 CSV.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미리 학습된 레퍼런스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 밑에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드 모니터에 띄울 그 UI 관련된 모습이라서 딱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코드 설명은 저희가 다 된 것 같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Q&A 세션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 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이게 각 프레임마다 CSV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CSV 파일을 최초에 하나 지정을 하고 그 후에 거기다 이제 X, Y 그리고 비지빌리티 항목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그 각 캡처해서 프레임마다 이제 네, 각 프레임마다 그 CSV 파일 저장하면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될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그 캡처나 그 성능 면에서 그게 2년 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잘 동작했는지 아니면은 뭐 10프레임마다 캡처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약간 그런 것들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안 들려갖고 잠깐 여기 다시 한 번 인터넷 말씀해 좀 주시죠. 지금 인터넷이 끊겨갖고 네, 네네 제 그 쪽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한 프레임, 프레임이 아니지.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하는데 매 프레임마다 분석을 했는지 네. 아니면은 특정 프레임 주기마다 분석을 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매 프레임 만약에 했다면은 화면이 되게 네. 끊겨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저 이제 어, 게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능, 그러니까 최적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적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컴퓨터 한 대가 실제로 다운이 돼갖고 블루 스크린 띄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와서 다시 최적화를 시도를 해봤는데도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서도 딱히 잘 되진 않아갖고 그래서 오늘 사실 시연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연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주영님 네. 열심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어떻게 하죠? 요 밑에 그 화면 그 얼굴 표정 옆에 발표 보내기? 발표 시작이 있어요. 이건가? 전체 화면 공유할게요. 네. 됐다. 됐나요? 예.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뵀으니까 저는 2006년생이고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와서 그런지 그냥 완전 그 앞선 분들처럼 심화적인 것까지는 못하겠지만은 또 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약간 쓰면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먼저 소개드릴 개념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 극좌표계는 영어로 그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좌표계였냐면은 그 물론 대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이미 배우셨겠지만은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표 좌표계는 이렇게 x랑 y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극좌표계는 그 반지름과 각으로만 이루어진 좌표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형성이 이런 식으로 원처럼 돼 있어요. 원처럼 돼 있어요. 따라서 이 그 한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이걸 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반지름의 얼리라고 했을 때 R 곱하기 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반복문에 돌려서 그 원형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원을 그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규접표계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개인 채널에 있습니다. 그 혹시 게임 중에 헬릭스 점프 아시는지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통 한 번쯤은 접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로가 게임 개발에 관련 있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3D 엔진을 쓰지 않고 내가 진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링크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법 약간 3D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드시면은 제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이 코드가 완전히 유실이 돼가지고 제가 본가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는다면 바로 그 코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인 제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고요. 처음에 좌표를 극좌표계를 찍을 때 그 정사형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약간 누른 거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 타원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때 그 타원 형식으로 만들 때 타원에서의 반지름은 그 각도마다 얼이 달라지니까 반지름에 따른 식을 이제 따로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타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극좌표계를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 타원의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타원을 만들었으니까 그 타원이 포개가지고 3D 형태처럼 옹기종기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지름에 따른 각도의 식이
그 3D를 만들었을 때 각에 따라서 약간 조금 넓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기둥 형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뭘로 개발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C 언어를 사용했고요. C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SDL이라고 심플 다이렉트 미디어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따로 링킹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들을 여러 개를 포개를 놓고 그 좌표의 y 값 따라가지고 원근 감인 주기에서 얼 값을 좀 조절을 하기도 하고 위치값 조절해서 약간 3D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원기둥들의 각들을 이제 1차원별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층마다 좀 다른 각도를 연출하는 그런 식으로 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금 보시다시피 그 y 좌표에 따라가지고 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어떤 y 좌표에 넣든 간에 약간 3D 형태처럼 보이는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돼서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된 양상은 생각보다 하기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차원별을 무한히 만들어서 각 그 블랙드레드의 좌표를 바꾼 게 아니라, 각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칸을 한 5칸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게 스택 계속 무한 쌓고, 큐로 무한히 쌓고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너무 많은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그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플레이어가 만약에 그 각도에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맨 상단 블럭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각 플레이어가 그 각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그 낙하하게 했습니다. 그 낙하로직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 값을 비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고, 플레이어는 서 있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만 움직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그 특정 빨간색 그 각도가 아닌 이상은 이제 안 떨어지게, 아니면 떨어지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마우스의 좌표를 저장해놓고 그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그 틱에 따라 가지고 그 좌표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각을 이렇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예. 그렇게 스와이핑이 구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좀 간단한데, 그 아까 헬스 점프를 보시면은 플레이어가 계속 이렇게 통통통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y 값만 좌표 변화를 주는, 떨어질 때는 변화를 안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점프를 구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옆면에 벽면이 이렇게 다 색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과 선 찍기밖에, 선 그리기밖에 없어가지고 선이 다다다다다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메모리가 많이 낭비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보시면 좀 렉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되게 당시엔 안 좋은 노트북이어서 더욱더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컴파일해서 결과적 추출했고, 근데 또 아까 전보다는 좀 더 최적화를 제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렉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그 톡방에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한 번씩 플레이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기 조금 아쉬워서 극자 표기를 활용해서 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레이 캐스팅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다 있다. 이거는 약간 유사 3D를 제가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완벽한 3D는 아니지만은 여기 화면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부채꼴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채꼴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캐스팅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그 표를 구현했었고요. 그 바탕으로 이제 화면을 렌더링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3D를 구현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극좌표계랑 직교좌표계가 충돌함으로써 이게 약간 왜곡이 발생하는 그 PCI 디스토션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해결했었는데, 이거 다음에 또 이제 끝날 때쯤에 약간 스낵 타임 느낌으로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혹시 게임 중에 런 아시나요? 네, 이 게임은 누가 봐도 3D 툴로 만든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D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라는 생각으로 요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면 코드가 이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컨퍼런스까지 준비를 해보고 예,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예, 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점은 3D 공간에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2D를 찍어가지고 그걸 3D로 보이게끔 하신 건가요? 정확히 2D로 저는 2D로 찍었고 이제 3D처럼 보이게. 근데 3D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네, 확실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진짜 잘 보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트릭스 같은 걸 이렇게 아, 이용하신 건가요? 극자표기로 찍고 이제 그 계산을 제가 다 해가지고 3D처럼 보이게 아. 정사님 보고 예,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요, 예, 혹시 어 이런 말 해도 아니 괜찮은데 네. 게임 엔진 같은 거를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 지금 유니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약간 조금 취향이 진짜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하면서 조금 힘든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3D를 정사형으로 2D로 구현한 거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것 구현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 엔진 쓰면 되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하고 있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다 만들어 둬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네, 이렇게 네네. 네. 더 이제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라 가지고 기초 수학 책 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폴라 시스템, 서큘러 시스템 다 들어있어요. 저 이제 진짜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공대생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오늘 제 개인적으로 네.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거 잠깐 전시회 좀 갔다 왔었는데, 네. 오늘 저도 유니티 보고 와갖고, 당연히 이거 네. 유니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C로 하나하나 할 때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네, 이거 게임 이런 거는 보통 유니티로 하니까, 네. 당연히 유니티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C로 했다니까, 네, 진짜 공대생이 아니신가.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일단 콘플러스 자체는 끝이 났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첫 정식 모임이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주영님이 좀 늦게 오셔갖고, 네, 이렇게 역으로, 네, 먼저 컨퍼런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하기엔 시간이 되게 되어버렸는데, 네, 일단, 그러면, 자기소개를 저희 운영진부터 한번 먼저 진행해볼까요? 어떨까요, 동준 씨?